6일 지방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이 1차 경선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양천, 은평 선거구 민주당 광역의원 공천 결과와 경선 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가 보유세 개편안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전달했습니다. 개편안에는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와 통합해 장기적으로는 종부세를 없애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부동산 돋보기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 신규 확진자는 1,300명대로 전날보다 3천여 명이 줄었고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30%대로 떨어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지방선거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관련 소식이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양천, 은평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광역의원 후보 공천 명단과 경선 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양천, 은평 광역의원 선거구는 각각 4곳으로 한 선거구당 1명의 의원을 선출합니다. 광역의원은 우리 동네를 대표해 서울시 의회에서 일하게 될 서울시 의원을 말하는데요. 먼저 민주당 은평 선거구 서울시 의원 후보는 단수 추천으로 모두 확정됐습니다. 성흠재, 이병도 현 서울시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에서 재선에 도전하게 됐고요. 은평구 3선거구는 박유진 예비후보가, 은평구 4선거구에는 정준호 전 은평구 의원이 공천을 받았습니다. 양천구 선거구의 경우 3곳은 단수 추천으로 후보가 확정됐고 한 곳은 경선을 통해 후보를 선출하는데요. 현 서울시 의원인 신정호 의원은 양천구 1선거구에서 재선에, 우형찬 의원은 3선거구에서 3선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양천구 2선거구는 이용협 전 청와대 행정관이 공천을 받았습니다. 양천구 4선거구는 김희걸 현 서울시 의원, 신상균, 정순희 양천구 의원 이렇게 3명이 경선 경쟁을 벌이게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은 1차 경선 일정을 발표했는데요. 광역의원 1차 경선은 29일과 30일 이틀간 100% 권리당원 전화 여론조사 방식으로 실시됩니다. 선거와 함께 시작한 2022년. 우리는 지난 3월 대통령 선거를 치렀고 오는 6월에는 지방선거를 또 치릅니다. 수많은 후보자들이 나와 수많은 공약들을 내걸고 있습니다. 철도를 유치하겠다. 그린벨트를 풀고 친환경 경제도시를 만들겠다. 일자리를 늘리겠다.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 듣기만 해도 내가 사는 지역이 새로운 도시가 될 것만 같은 달콤한 약속들인데요. 하지만 이 공약은 지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선거에서만 쓰고 사라지는 텅 비어버린 공약은 구별해야겠죠. 정당과 후보자의 공보물만 보고 투표권을 행사하는 선거는 이제 과거의 모습입니다. 유권자가 자치단체의 공약 이행 상황과 매니페스토 공약 평가 등을 살펴보며 실현 가능한 공약을 선택하는 것. 이번 선거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입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시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감소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26일 0시 기준 서울 지역의 신규 확진자는 13,560명을 기록했는데요. 사망자는 16명이 추가 발생해 누적 사망자는 4,520명이 됐습니다. 확진자 감소로 중환자 전담병상 가동률은 30%대로 떨어진 상황입니다. 방역당국은 거리두기 해제와 더불어 5월 가정의 달 모임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감염 시 피해가 큰 고령층 등에 대한 의료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60세 이상 확진자는 집중관리군으로 배정돼 하루 2번 건강 모니터링을 받고 있으며 먹는 치료제 등 의약품 처방이 필요한 경우에는 병원에서 진료 후 즉시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실수요자의 재산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과 함께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와 통합하자는 의견을 인수위에 건의했습니다. 시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유세 부담 완화를 목표로 했다고 전했는데요. 네, 관련 소식을 부동산 돋보기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서진영 대한부동산학회 회장 겸 경인여대 교수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교수님, 서울시가 재산세 최고세율 적용 대상을 현행 공시가격 5억 원 초과에서 9억 원 초과로 높이는 등 단계별 기준 금액을 조정하자고 했습니다. 교수님께서 보실 때 이 같은 재산세 세율 체계 상향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조세가 이 재산세의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도 많이 상승을 했고, 이 공시지가도 많이 상승을 했고, 그다음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들도 많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조세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였기 때문에 국민들의 조세 부담을 좀 줄여줄 수 있는 방향으로 조세 제도를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종부세의 경우 주택분 세부담 상한율을 150%로 낮추고 또 1주택자의 세부담 상한율을 낮추자고 한 걸로 알려졌는데 이렇게 되면 집값 안정화에는 제동이 걸리진 않을까요? 종부세의 경우에는 이 1가구 1주택 정책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고, 종부세의 경우에는 재산세와 이중과세의 성격도 있기 때문에 종부세 부담을 좀 완화해서 이 다주택자들이 부동산을 시장에 좀 내놓아서 부동산 시장 기능을 좀 회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네,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에 종부세를 재산세와 통합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부자 감세의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을지가 이제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부동산 세제 개편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이 종부세를 재산세와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종부세의 경우에는 이 위헌 요소도 있고, 실질적으로 종부세가 도입될 당시에 1%라는 기준이 많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종부세의 부과 기준을 좀 상향하거나 또는 재산세와 통합을 해서 이 세액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조세 정책의 바른 방향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 서울시의 보유세 개편안과 관련된 내용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진형 교수였습니다. 한 해 농사가 시작되는 농촌에서는 벌써부터 일손을 어떻게 확보해야 할지 걱정이 크다고 합니다. 인력이 없다 보니 90이 넘은 어르신이 밭일을 직접 해야 할 정도라고 하는데요. 네, 헬로티비 뉴스가 새롭게 선보이는 코너죠. 기자가 간다에서 이 농어촌 작업을 직접 체험해봤습니다. 정호석 기자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작업이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작업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작업은 제초 작업으로서 한 2,000평 정도 작업을 해야 되는데 아주머니들 이거 일령 10분 정도가 오셔야 되는데 지금 한 4분밖에 안 오셨습니다. 지금은 턱없이 부족한 농촌난 때문에 저희들 큰 고민입니다. 네, 그럼 제가 직접 일을 해보면서 상이 얼마나 시작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저 준비됐습니다. 예, 예. 제가 1시간 정도 일을 해봤는데요. 전체 작업량의 1%도 못 채웠다고 합니다. 이렇게 큰 밭을 4명이서 일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보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지자체에서는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열고 농민들을 돕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4일 문을 연 충남 서산시 한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찾아왔는데요. 과연 이곳에서 어떤 도움을 주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산농협과 한국농업경영회 서산시 연합회 2개소에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지정을 하고 저희가 보조금 1억 4천만 원을 투입하여서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이제 적극 운영해 나가고.
농촌인력중개센터에서 도움을 주고 있지만 사실 농촌 자체에 일할 사람이 없다 보니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만약 낯선 농촌으로 오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런데 기농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농촌에서 살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기농인의 집인데요. 실제로 이곳에 거주하면서 기농을 결심한 분이 있다고 해서 제가 직접 만나러 와봤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듣기로는요, 이곳에 거주하시면서 기농을 결심하셨다고 들었거든요. 혹시 이유가 뭘까요? 네, 제가 서울 생활 20년 차 서울 사람인데요. 그다음 서울 생활하면서 답답함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리고 나이도 있고 해서 시골에서 한번 살아볼 또 그런 마음도 있었고 해가지고 이 기농의 집 와서 입주하게 됐습니다. 사실 무엇보다 제일 궁금한 건요, 막상 살아보시니까 좀 어땠는지가 제일 궁금하거든요. 네, 생각했던 것보다 막상 체험하게 되니까 쉽지는 않네요. 그러나 교육을 받고 또 실제 체험하게 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또 익히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농에 대한 가능성을 좀 이렇게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매우 유익한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2020년 농업인 종사 수는 145만여 명인데요. 5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절반 이상으로 뚝 떨어진 수치입니다. 이 수치만 보더라도 농촌을 떠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따라서 사람들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기농대학과 기농인의 집처럼 체험을 통해 정을 돕는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기자가 간다, 정호석이었습니다.